하이체어는 처음이신가요? 네, 가장 높아요 지금. 아, 네. 그 오늘 예, 그 쪽에 계신 최진영 감독님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어나길 잘했어 연출한 최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춘 역할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네, 큰 춘이 역할의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최희병 프로그래머라고 하고요. 저희 서울구로국제 어린이 영화제에서 저희 경쟁 부분 장편에 그 태어나길 잘했어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처음 이제 그린날의 배급사를 통해서 이제 감독님께 그 선정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감독님 그 처음 연락을 받으셨을 때가 약 한 2달 전일 텐데 어린이 영화제에서 그 감독님의 작품이 선정됐다고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나요? 제가 그 전화하신 담당자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 영화제에 가게 됐을 때 우리 영화가 왜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이 영화제 하면은 정말 뭔가 이렇게 청소년색의 어떤 밝은 막 그런 게 떠올랐는데 약간 그런 결의 영화도 아닌 것 같고 어린이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린이의 뭐 눈을 통해서 또 어른의 세계를 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혜진님이 맡은 역할도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어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를 위한 영화기도 하니까 맞겠구나 싶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두 배우님도 소식을 들으셨죠? 감독님 네. 이름을 통해서 어땠나요? 네. 혜진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색다른 색다른 영화제에서 예. 조금 받아가지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영화제보다 좀 더 제가 좀 청소년이다 보니까 좀 더 와닿았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진아 배우님께서도 뭐 네. 어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웃음이 먼저 나기 때문에 그런 예쁜 이름의 영화제에 네. 저희가 가게 됐다는 것에 되게 먼저 웃음부터 깊은 웃음부터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나중에 개봉이 만약 잘 된다면 또 좋은 일이겠지만 일단 영화제에서 먼저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선보인다는 게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기회라서 무척 기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선택을 했을 때도 이게 어린이 영화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어울리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 당연히 있었고요. 저희가 결국에는 삶에 대한 되게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께 다시 한번 다른 형태의 좋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또 전하고요. 저도 이렇게 작품을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배우분과 감독님을 모시고 또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오픈 카카오톡방이 가장 계속 좀 올라가고 있죠. 감상도 좋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활발하게 질문을 올려주시기 전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처음에 그 스틸컷으로 이제 그 두 배우가 이제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제목이 태어나길 잘했어 라는 그것만 보고 이제 이 영화를 한번 좀 찾아보자. 근데 그 포옹의 이미지에서 어떤 사랑, 그 이성적 뭐 이런 그런 사랑을 떠나서 약간 위로가 되는 듯한 어떤 포옹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보니까 이 순간을 감독님이 캐치할 때 그 기분이 어떠할까라는 게 가장 많이 궁금했었어요. 감독님이 이 그 과거의 자신의 나와 현재의 나를 만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 어떤 그 계기, 이 영화의 어떤 시작이 궁금합니다. 영화제에서 항상 항상 질문이어가지고 이제는 되게 부담 없이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벼락을 맞고 벼락을 제 자아라고 주장한 어느 남성분이 어떤 남성분이 내가 최진영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지내는데 제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뭐 잘 지내다가 깨고 나서 너무 신박한 꿈인 것 강렬하죠. 같아서 네, 강렬을 했고 그래가지고 좀 메모를 해서 이런 영화 판타지적인 영화를 만들면 참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영화 제작
제작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진아 배우랑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남자 자아와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자기 혐오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좀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머리를 맞댄 결과 그렇다면 자기 혐오의 어떤 시작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시작점. 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영화에서는 1998년 2월이 예. 그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이 용기 내서 꺼내보고 마주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이제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에 자아와 만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아무래도 처음에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을 꾼 내용을 따라서 이제 강진아 배우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야기로 발전하는 그 과정. 처음에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나요?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또 저는 감독님 전작을 두세 편 본 후였기 때문에 단편. 단편 작업들을 그래서 감독님의 이야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번 장편 태어나길 잘했어의 어떤 모티브가 된 꿈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수다 떨듯이 많이 편하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그 재료 모으듯이 모아서 영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꿈에서 시작된 이 영화가 실제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그러니까 현실과 좀 판타지가 좀 잘 배합된 영화라고 좀 느껴지면서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도 어쩌면 우리가 삶을 좀 지속하는 게 이런 판타지적인 좀 영화적인 좀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감독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될 텐데요. 감독님은 이제 컨셉과 이렇게 정해졌고 이게 그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컨셉은 이제 영화 그 꿈에서 나온 내용으로 지금 시작이 됐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까 잠깐 자기 혐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정말 바닥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런데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참 헷갈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 자신 없이 살던 때였고 근데 그때 당시 그런 꿈을 꿔가지고 어떤 좀 다시 창작의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자신감 있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부재해 있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그냥 끌어올려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모티브가 됐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완성되고 난 뒤에 그 혜진 배우님께 시나리오를 혹시 보내주셨었나요? 네, 그 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고, 4고 때 이제 캐스팅 진아님은 이제 미리 돼 있었고, 같이 네. 그리고 네, 기획 제작을 같이 한 네. 그리고 이제 건데요. 예. 그 원래 남자 자아였는데 이제 중간에 바뀌면서 남자 자아였어요. 네, 정말. 어린 자아로 바뀌면서 이제 물색을 하던 중에 정말 훌륭한 보배를 만나게 돼서 네, 시나리오를 드렸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혜진 배우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맨 처음에는 어른촌이랑 어린 예, 촌이랑 만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진아 배우님이랑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같이 했나요? 얘기하면서 대사도 맞춰보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해가지고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기발한 발상에도 나와서 세 분이 그 감독님과 두 배우분이 함께 만들어갔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이 영화가 두 배우의 어떤 연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감독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조율을 하면서 두 배우님께 디렉션 같은 걸 주셨을 텐데 가장 좀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혹시 있을까요? 서로 만나는 부분이 지금 많았었는데 약간 이제 제가 가장 힘을 줬던 부분은 그 거의 영화 클라이막스에서 서로 안아주는 장면이었고 그 전에 이제 큰 춘이가 작은 춘이를 이제 인정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잖아요. 춘이가 작은 춘이를 인정하는. 네, 그래 너 나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하면서
둘이 청소도 하고 춤도 추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중반부에. 부분들 예. 그냥 저는 마음껏 왜냐면 이제 거의 초반 씬에서 무용실에서 혼자 춤을 췄던 거 그리고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외로웠던 큰 춤이 그러니까 그 씬에서는 그 정말 미래자 예, 서로 만나는. 그냥, 재밌게 니가 누나가 놀아라 그러니까 좀 판에 좀 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디렉션 없이 그냥 슛을 들어갔는데 두 분이 너무 그러니까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마치 잘 한 해주시고. 자아처럼. 네, 예.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감독님도 되게 기쁜 어떤 순간이었겠어요. 편집을 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 아하. 씬을 편집을 할 때. 네. 예. 그럼 이제 좀 관객분들의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드 봉봉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된 춘이가 1층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다락에 머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춘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그 밑에서도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락의 그 공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놓고 이렇게 꾸미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그 외삼촌 가족 공동체에 자꾸 들어가고 싶었지만 소외가 계속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처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락방에 지내면서 그곳이 가장 자기에게 맞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들은 과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작으니까 오히려 좀 안락하고 아늑한 아늑하게. 것이 자기 옷에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였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용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또 용기의 이야기를 또 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집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한 용기 그리고 이 집을 비로소 떠나는 것에 대한 떠나면서 용기 네. 그 용기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좀 약간 고립된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락방에 계속 방치를 시켰습니다. 또 배우님도 그 이야기에 어떤 공감을 하면서 좀 따라갔고요. 네, 네네. 진아 배우님이 그 배역을 연기하면서 드는 그 감정은 또 되게 또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계속 다락방을 선택하는. 네. 그 밖에 나와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내는 인물도 있겠지만 춘희처럼 항상 제한된 어떤 인물, 뭐 네. 이를테면 마늘을 납품하는 사촌 오빠의 곰탕집이나 오다가다 슬쩍슬쩍 만나는 그 정도의 어떤 관계들만 인간관계로서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정했고 그래서 그 집 밖에 나가는 게 어쩌면 그 춘희한테는 되게 갑자기 집 밖에 나가는. 네, 이 마이크 소리 제가 어린이 영화제 답네요. 누가 우리 뭐 장난치는 거 아니죠? 제가 나가는. 네 좋네요. 이렇게 네. 긴장도 풀어지고 그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다락방이 되게 아늑했어요. 되게 아, 마음에 진짜요? 들었어요 실제로. 촬영을 하다가 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코고는 소리가 제가 감이 들었어요. 촬영을. 아 너무 아늑해서요. 우리 혜진 씨도 그렇고 저도 키가 커요. 근데 거기에 딱 사이즈가 맞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아늑하고 좋아했던 공간이에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아마 관객분들도 처음에 그 다락방에 있는 춘희와 나중에 춘희를 따라가면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어떤 그 다락방을 보는 이미지에 드는 생각은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진아 배우님하고 혜진 배우님하고 되게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랬죠? 저희 뭐 토크를 시작하자마자 너무 달려서 두 분이서 서로 그 혜진 배우님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강진아 배우님 밖에서 자기는 이제 혜진 배우님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다고 두 분이 인사를 아까 하셨나요? 네, 잠깐? 무대에서 눈 인사 정도만 하신 거 우리 아니에요? 혜진 씨가 저한테 먼저 인사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네. 설마 또 그새 건너에서 키를 제가 체크하고 있었죠. 커요. 네,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세 분이 이렇게 만난 서울독립 것도 영화제 이후로 처음 만난 사독제 이후로요. 네, 이제 잠깐 지금 기간이 혹시 학교에서 방학 기말고사 끝났어요. 우리가 항상 시험 때문에 우리 혜진 씨를 못 만나가지고 끝나면 많이 만나주세요. 네, 떡볶이도 같이 먹고.
저기 그 이번 구로국제 어린이 영화제에서 약간 티네이저의 어떤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담은 영화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상영하는데 뭐 이렇게 시험 기간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와서 너무 일상을 사는데 이렇게 GV에 참석해서 너무 좋다는 배우도 종종 등장하고 어린이 영화제의 어떤 부분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색다른데요. 김설탕님께서는 살아내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감독님이 되게 의도했던,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이상들을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와 비교하게 되잖아요. 참 이럴 때 우리는 하나라도 거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더 채워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자기가 살았던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꽉 잡고 뭔가 견딘다는 표현도, 저는 견딘다는 말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어떤 상황을 내가 견뎌낸다라는 얘기인데 이 작품 보면서 되게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자기를 지탱하는 게 참 중요한 세상인데 뭐 이렇게 과거에 나와 만난다는 어떤 판타지한 그 설정이 많은 위로가 되길 되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지막에도 그 모두들 태어나길 잘했어. 이게 감독님의 그 부산국제영화제인가요? 인터뷰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서도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이 영화를 어떻게 연출하게 된 이유가 내가 좀 자신이 좋지 않을 때 스스로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 다독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잘 크지 않았냐 라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잘 커왔다라는 메시지를 관객들한테 좀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님은 그 뒤로 이제 서독제,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전주영화제에서도 이제 상영이 됐죠. 감독님의 어떤 영토죠. 전주라는 곳은. 감독님이 지금 전주에 계신가요? 네. 되게 전주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 많이 하시고 영화 찍으러 전주에 가셨죠? 네, 영화 저희는 찍으러. 올 로케 전주였어요. 그래서 전주에 대한 어떤 되게 뿌리를 두고 영화를 되게 많이 찍으신 걸로 저도 평소에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관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또 감독님이 의도했던 그런 메시지가 좀 잘 전달되는 것 같은지 좀 느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어떤 피드백들이 이제 가끔 이제 지인들로부터 오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100%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같이 그냥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고요. 이제 이거 어쨌거나 주제가 뭐 그런 것도 있죠. 나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미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것. 나를 좀 미워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진아 배우님한테도 말했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 제가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요. 그리고 요새는 정말 어린 시절 사진을 다 스캔을 하거나 찍어서 폰에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 때마다 그냥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 조그맣던 애가 내가 이렇게 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삶의 지속성을 갖다 지탱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에 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고통의 시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관통해 온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영화를 정말 잘 그러니까 잘 뭐 완성도가 있다고 그게 아니라 만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마음이 아프면 영화 보기도 참 힘들거든요. 약간 영화관 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구석에서 숨어 있는 친구들 많은데, 그래도 그 주변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꼭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싶은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진아 배우님께서도 이 작품이 관객들이나 주변에 어떤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그리고 일단 뭐 저 자신에게도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뭐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고 또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마음속에 그쵸. 어떤 어린 시절에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몇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왜 떠오를까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영화 준비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보다 좀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나를 그대로 너무 설교하는 말인가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 스스로한테 말해주고 그 생각에 대한 힘이 더. 네네네 그런 계기가 돼서 저한테도 힘이 되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 혜진 배우님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미래에 지금은 어쩌면 춘희의 지금 젊은 날이잖아요. 네. 미래에 어떤 혜진 배우님과 만나면 또 어떤 기분일지. 근데 제가 18년밖에 안 살았어서 그러니까요. 상상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친구들 보면 아직도 살짝 공부나 외모적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영화를 보여주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좀 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아니신가 이런 말을. 그래서 아까 그 혜진 배우님이 데뷔하면서 부모님 두 분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영화제를 통해서 부모님 두 분과 이 영화를 본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겠구나, 좋은 또 영화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또 되었고, 혜진 배우님 특히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아무리 시나리오 보고 이해를 해도 그 촬영 전과 촬영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촬영을 하면 그냥 촬영을 하고 하면 이게 완성본을 바로 보지는 못하니까 그렇군요. 그냥 촬영이 끝났으니까 좀 좋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막 후시 녹음도 하고 영화제 같은 데 가서 완성본을 딱 봤을 때는 뭔가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춘희가 놀이공원에서 노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는 살짝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조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감수성이 정말 대단한 말. 그러니까 좀 그 감정을 좀 길게 좀 기억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질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영화 첫 장면이죠. 첫 장면에 그 춘희가 성인이 된 춘희가 이제 벽에 기어다니는 달팽이죠. 그 달팽이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오사카 아시안 영화제에서 이 작품이 재능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로 접했는데 첫 장면에 그 달팽이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 장면부터 눈물이 나더라. 이런 또 평이 있었고요. 또 감독님 사실 영화에서 달팽이 나오는 게 흔치 않은데요. 네. 감독님께서 간단하게 그 민달팽이인데요. 민달팽이요? 네, 집이 없는 애잖아요. 그게 이제 춘희 같기도 했고 정말 속도도 느린 게 어떻게 보면은 춘희의 어떤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 좀 약간은 느린 하지만 할 건 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어이 가고야 마는 어떤 달팽이의 습성하고도 닮았다고 생각했고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가는 춘희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뭐 끈적끈적한 액체를 남기고 가는 것도 춘희의 어떤 다한증의 모습과 좀 흡사한 것 같아서 좋은 오브제로 또 활용을 되게 근데 두 마리가 죽었어. 그 촬영하셨던 달팽이님께서 두 마리 그래서 또 다시 잡았어. 유작이 되었. 좀 비보를 갑자기 들어가가지고요. 살아내길 잘했다라는 생각. 아까 읽었죠. 이런 평이 되게 많고요. 엔딩은 처음부터 지금의 엔딩이었나요? 아니면 또 몇 가지 어떤 엔딩의 종류들이 있었나요? 소각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미지적으로 강렬했던 게 소각장에 손을 넣는 거였잖아요. 그 전에 까마귀 때가 막 그건 영화 초반 부분이죠. 그건 초반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지하는 거 그러면서 다시 나의 그 어린 시절 자아와 마주하면서 그 시절에 갖고 있었던 어떤 위축된 것들을 벗어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서 결말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소각장에 가서 그 작은 춘희가 이렇게 손 넣는 거를 제지하는 큰 춘희 그거였고 이제 포옹하는 거 그거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비로소 더 단단해져서 이제 집 밖을 나가는 노마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밖을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약간 근데 그 원래는 그런 안도 있었어요. 다시 주황이하고 만나가지고
마사이즈 신발 주면서 자, 그런 질문들이 이제 하나 올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춘이가 여기 있는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이의 어떤 다한증에 대한 의미도 좀 여쭙는데요. 다한증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다한증이 있는 캐릭터를 설정한 이유가 제가 예전에 그 만났던 친구가 그때 남자친구가 다한증이 있어서 손을 거의 안 잡았어요. 그래서 저 괜찮다고 뭐 어떠냐고 그러는데 그게 그 친구는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게 모습이 좀 그걸 겪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고 또 주변에 이제 그런 다한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게 춘희에게도 그런 육체적 징후를 갖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한증, 그러니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렇다면 그게 다한증이 맞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한증으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네. 영화 속에서 주황이 춘희가 이제 그 모임에서 쩔어 있다고 삶에 쩔어 있는 아예 캐릭터 설정을 땀에 쩔어 있는 배우로 이렇게 하셨군요. 예. 또 하나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상표 배우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감독님의 그 단편들을 보면은 홍상표 배우님의 등장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최진영 감독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 생각은 되게 흔쾌히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이럴 것 같은데 그런 홍상표 배우님에 대한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그 상표 배우님은 저랑 2017년에 그 제주 4.3 사건을 다룬 뼈라는 작품부터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상표 씨가 제주도 출신이고 지슬의 제작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4.3 사건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처음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설득을 했고 확신을 서로 갖고 나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연출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계속 피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는 사실 작업하기 자신의 의견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저는 막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배우들이 오히려 그런 의견을 내주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표 씨랑 되게 편하게 일을 했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작품을 이렇게 했는데 진아 배우님이랑 이렇게 같이 술을 먹다가 남자 배우 누가 하면 좋겠지 하다가 상표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둘 다 상표 씨가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제 상표 씨한테 시나리오를 드렸죠. 사실은 좀 더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 분도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정말 주황이에게 딱 맞는 옷이 주황 씨도 멋있죠. 멋있는데 멋있죠,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상표 씨한테 언제 멜로 해보겠어. 멜로죠. 언제 멜로 해보겠어 해가지고 했는데 상표 씨도 너무 좋아해줘서 시나리오를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수문장의 어떤 직업 잘 어울리죠. 너무 그 캐릭터를 대변하는 것 같고 참 저는 이 영화 속의 그 어떤 인물들을 다 감독이 어떤 허투루 쓰지 않았다. 사실 할머니를 연기한 변중희 배우님도 저는 이 작품에서 사실 처음 뵀는데 너무 막 계속 그 목소리며 그 마디며 또 이렇게 막 다그치는 그 모습도 약간 우리네 어떤 할머니의 어떤 진짜 마음을 되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 변중희 선생님께서는 그 처음에 시나리오 들었을 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누군가 이 집에서는 춘희를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몰아세우는 거는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 캐릭터를 바꿨는데 그 의견을 또 받아들여서 이렇게 근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할머니들의 모습이었고 확실히 그런 연륜과 경륜과 그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감독님이 이렇게 합동해서 만든 듯한 어떤 영화라는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이 영화가 더 인간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들어주시는 연출님이세요. 너무 괜찮은데요. 그 극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질문에는 논팽이 같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오빠로 나오는 원석 배우, 그 원석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은 그 당시 특정 세대들. 이제 질문이 좀 구체적이어서 더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586으로 불리는
운동권 세대들에 대한 비판을 염두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을 비판은 아니고 제가 사회학과 나와가지고 그런 선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비꼬고 그러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고 한때는 그래도 이 사람에게도 정말 뭔가 어떤 혁명가적 기질도 있고 열망과 열정과 사랑도 있고 용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간 이제 속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보여줬던 거지 막 그 세태를 막 비꼬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었기 이모준 때문에 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약간 이제 코믹하게 연기가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약간 왜곡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이런 질문은 되게 좀 참신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아 배우님께 그리고 박혜진 배우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을 준비할 때 아마 그 감독님과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각자 가장 주안점을 둔 어떤 이 이야기를 전체를 읽어봤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우선 장편의 호흡도 생각을 해야 됐고 뭐 그런 것을 좀 떨어뜨려 놓고 본다면 춘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릴 때 과거에 영화의 구체적인 장면으로 묘사되진 않았지만 가족을 잃었던 어떤 전사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았던 그 식구들 사이에서 겪었을 어떤 마음 상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과 어떤 이야기들로 충분히 쌓아질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혜진 배우님과는 어린 춘희와 큰 춘희로 만나면서 저는 그 어린 춘희, 그러니까 혜진 배우님이 대기하거나 준비하실 때 관찰을 많이 하려고 했고 오히려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방해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설정들이 사실 많아서 네. 제가 느꼈을 때는 배우분들이 이거를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구나. 네, 오히려 정보들이 많으면 배우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게 배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준비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역시 연기 경력이 풍부하신 배우님이었던 또 혜진 배우님도 또 같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정 환경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그 초반에 어떤 춘희는 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재랑 또한 혼자 그런 형제 자매 없이 혼자 있다는 그런 소재를 합해가지고 어린 시절 춘희로 봤을 때는 너무 우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동심이랑 조금의 우울감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우울하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은 그 중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되게 좋은 어떤 저희 영화의 방향이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고독이라는 표현도 좀 되게 맞을 것 같아요. 춘희 어떤 네. 고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런 고독함 안에서 너무 우리가 우울함을 전시하지 않았으면 맞아요. 하는 선택이 있었어요. 네. 그 또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마지막 그 포옹 장면을 보면서 저도 과거의 저를 안아주고 싶고 과거의 저에게 안기고 싶었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언제 태어나길 잘했다고. 네, 각자 과거의 자신과 포옹한 적은 없잖아요. 할 수 없고요. 예. 하지만 살아가면서 언제 태어나길 잘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있을까요? 좀 추상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방금 소감 올려주신 거에 되게 감동받았는데 진짜 어린 시절에 그 제가 저를 안아주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눈물부터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태어나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되게 짧게 왔다 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오늘같이 이렇게 열심히 네. 작업한 작업으로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소중한 관객분들 만나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죠. 사실 네.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사실 지금 말고는 음. 뭐 어느 때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하는 되게 게 맛있는 과일 먹을 때도 맞아요. 저 가끔 그래요.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느끼는 것 같은데 뭐 친구들이랑 뭐 놀 때도 그렇고 뭐 엄마 아빠랑 여행 갈 때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에 평범한 것들이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 영화 만들어서 만들고 나서 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극장 안에서 네 이렇게 같이 영화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또 관객분들이 저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제작진들이 관객들과 있었을 때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관객들도 스크린 너머로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을 거라는 상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장에서 이 태어나길 잘했어를 상영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좋고 정말 그래서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오전에 일산으로 CG 작업 이거 벼락 CG를 좀 다시 매만지려고 진짜 일산으로 이제 잠깐 CG 작업을 하러 갔는데 또 같이 그 대표님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다시 또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에 대한 애착이 장난 아니구나. 뭐 이야기 그래서- 자체가 저는 애고가 굉장히 높은 네, 어떤 그 비대한 자아만 아니다면 예, 저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만나는 장면들을 언제 영화가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는 또 되게 다르다고 느끼는데 뭐 특별하게 뭔가 접속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상의 그 집에서 뜨문뜨문 나오잖아요. 춘희가 슬프거나 기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그 장면이 감독님이 그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감독이 어떤 삶에 대해서 큰 욕심 없이 저는 처음에 뭐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만난다? 되게 욕심이 크고 되게 애고가 크고 이러지 않을까? 약간 어떤 이미지에서 오는 그 몽환적인 어떤 그런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담백하고 더 담담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또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이런 자리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더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좀 나눈 것 같고요. 잠깐 뭐 제 질문을 좀 다시 드리자면 마지막 그 전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큰 위로를 받았고 내가 책을 하나 제대로 덮는 듯한 느낌 받았거든요.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엔딩 크레딧을 봤죠. 그러니까 양창근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를 사용했고 저는 아직도 그 제목을 잘 모르거든요. 예, 그게 그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양창근 뮤지션이랑은 친분이 있어서 예전 단편 작업할 때도 도움을 같이 막 서로 주고 받았고 이번에는 그냥 아예 오리지널 스코어를 해보자. 그래서 창근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곡이 아니라 네. 이 영화를 위한 곡을 그래서 만들자. 그 뭐 노래방 씬하고 그다음에 카페에 흐르는 곡들만 빼고 다 이제 네. 나오는 음악들 브릿지 음악들은 다 창근 씨가 이제 제작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가사였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말하셨는데 또 정말 시인처럼 너무 잘 써요 가사를. 그래서 창근 씨의 가사와 이제 곡을 보내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개봉 전까지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 제목을. 아직 제목은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제목을 찾을 때까지 우리 한번 머리를 지금 해보자. 그럼 처음에 제목이 원제 더 슬러 아니요 제목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그 노래 제목이 없었어요. 노래 제목이 네,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은 그럼 지금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고 가사하고 이제 곡만 되어 있는 상태. 아직 음원으로도 되게 따로 나오진 않아서 네. 되게 이기적으로 이게 스크리너가 있으니까 노래를 듣고 싶을 때마다 거의 뒷부분으로 가가지고 네. 그 완성된 그 다락방과 함께 네. 예, 좀 계속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빨리 개봉해서 양창근 씨의 어떤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써요 막 가사를 좀 실사하셨구나. 받아 적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받아 적으니까. 그래서 많은 또 개봉과 함께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독님의 전 단편들도 보면은 약간 이런 어쿠스틱 계열의 어떤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 좀 단편을 몇 편 봤거든요. 연희동도 보고 이랬는데 감독님의 어떤 취향이라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의 어떤 음악적인 취향도 좀 간단하게 그거를 또 영화 속에 이렇게 데려오는 작업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 가사가 붙은 곡이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게 예전엔 좀 촌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재작업할 때는 가사가 있는 게 좋겠어. 해서 이제 기존의 곡들을 이제 양해를 구하고 뭐 가져오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뭐 딱히 어쿠스틱 계열을 좋아해서 그런 것보다 저도 사실은 전자음악 이런 거 많이 쓰고 싶은데 네. 영화 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톤이다 보니까 지금 그 가장 맞는 어떤 색깔에 맞는 옷에 맞는 곡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곡이 나오게 돼가지고 감독님도 처음 노래 들었을 때 되게 제가 업어주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장근 씨를.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네. 또 질문들이 또 있으면은 또 올려주시고요. 춘이는 왜 라면을 더 주지 않고 신발을 줬을까요? 그 초반에 그 황미영 배우님이시죠?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이는 왜 라면을 더 주지 않고 신발을 줬을까요? 처음에 이제 라면을 주고 신발을 준 이유는 뭐 맨발에 너무 추운 날씨에 계셨기 때문에 네네. 신발을 주는 건 춘이스러웠던 것 같고 라면은 춘이도 라면을 포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글쎄요 왜 더 주지 않았을까요? 라면을 그러니까 좋아해서 급해서 그런 건가? 약간 사실 무서움도 좀 무서워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본능적으로 쉽게 하나를 먼저 줬다. 더 다 줄 생각까지 미처 못했다. 네, 이 정도의 추측입니다. 그 라면 줬는데 빵 안 주냐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뭐 같이 빵을 또 나눠 먹긴 하죠. 예. 네. 더 중요한 게 이제 추워서 이제 신발을 줬는데 극중 배우가 이제 그 배역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저희 나는데 황 박사. 황 박사님이시군요. 네네. 요속을 하시는 황 박사님이 마사이족의 어떤 그 명언 네. 결국 그 신발을 신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어떤 그 명언을 읽으면서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는 춘이라는 캐릭터 보면서 감독님의 어떤 성격이 좀 가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위험한 상황을 일단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뭘 계속 주더라고요. 춘이를 통해서 수세미도 주고 막 진짜 많이 주세요. 마사이족 실제로도 그러신가요? 네. 아 진짜요? 항상 식사 잘 챙겼냐 이게 첫 인상. 진짜요? 너무 따뜻한 분이시네요. 또 질문이 또 올라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주어진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또 촬영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는지 또 이거는 혜진 배우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놀이공원에서 저 혼자 막 놀이공원 타고 거기 청룡열차 아까 전에 타는데 그걸 한 5바퀴 그냥 연속으로 계속 돌았던 기억이 나요. 말 그대로 에피소드네요. 그게 5번 돌면 죽는데요. 진짜. 저는 모르고 그냥 되게 막 되게 좋아서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계속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는데 촬영 감독님이 애 죽겠다고.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제가 컷하고 미안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김밥 먹는 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맛있게 안 먹으면 테이크 많이 갈 거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한 번도 뭐또 겉박을 주거나 그런 아닌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김밥 먹는 장면에 욕심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맛있게 안 먹으면 그 씬에서 계속 맛있게 먹게 먹어야 될 되죠. 거야. 근데 그 혜진님이 있었던 그 놀이공원 몽타주 편집할 때 많이 울었어요. 정말 사실은 너무 사랑스럽고 어머니 아버님 오셨는데 진짜 예쁨 받는 아주 좋은 청소년인데 그 외롭고 그런 고된 청소년의 고독한 청소년의 연기를 하는 혜진이를 보니까 미안했고 사랑받아 충분히 마땅한 친구인데 이런 역할을 주어서 괜히 미안했는데 이상하게 그 씬에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편집을 할 때. 이게 원신으로 그 얼굴이 나온 씬들이 다 능숙하게 다 그 감정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우울했던 고독한 어떤 젊은 춘이와 우울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저는 춘이가 아마 그 달팽이처럼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알고 되게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캐릭터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되게 이 춘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홍상표 배우님께 뭔가 이별을 고할 때는 되게 마음이 좀 불안한 어떤 그런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불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렇게 연애를 이렇게 헤어지자고 얘기한 거는 아마 춘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장면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헤어지는 장면이 있죠. 그때 아마 가장 큰 위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춘이는 그 어릴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남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점차 뭐 노숙자 만나고 주황이라는 캐릭터 만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춘이를 만나면서 좀 더 단단해지고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닮았지만 내뱉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 비로소 하게 되는 그것도 용기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이별 장면이 그렇게 되는 게 좋았어요. 사실은 춘이의 뜻대로 춘이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직언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러면서 또 이제 바뀌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뒤로 친척 오빠한테 한다대게 하는 근데 그 뒤에 이제 춘이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전에 약간 대사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동네를 돌면서 집안을 한번 훑고 이런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과거의 춘이가 뭐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을 좀 따라가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집과 작별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내가 이 공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공간을 둘러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리고 용기 내서 나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씬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서서 그 위를 바라보는 다락방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그렇군요. 비로소 좀 떠나야지 성장을 한다는 어떤 영화의 어떤 가장 오래된 되게 그런 하나의 텍스트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앞으로 나아가긴 가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흥미로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런 컨셉의 영화가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 기억에 오래 남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또 소감이 어떤지 좀 오랜만에 GV 아니신가요? 그죠? 오랜만에 진아 배우님부터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또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월요일날 이 시간에 오시는 게 참석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혜진 배우님도 저희 이제 진짜 오랜만에 GV하고 영화를 본 거여서 또 색다르고 이렇게 영화를 봐주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어린이 영화제인데 어린이는 없고 어른이들만 어른들만 네. 있는 되게 신박한. 근데 저희 그 슬로건 중 하나가 위키드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네. 색다른 영화제에 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가장 좋은 거는 결국은 우리 영화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GV 자리 이런 걸 감사합니다. 떠나서 같이 공유하고 다 똑같진 않겠죠. 감상과 감정은. 그렇지만 이 마음을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시국에 발걸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과 두 배우님께 너무나 감사한 영광을 드립니다. 아마 질문보다는 사실 이게 감사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영화여서 더 좀 배우분들과 감독분들이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났으면 하고요. 주변에 이게 지금 어린이는 없지만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좀 소개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개봉 전과 후에도 또 많은 사랑으로 이 영화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장은 여기 앞으로 좀